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소위 자뻑이라 불리는 잘난 척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항상 잘난 척하는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SNS에서 셀카를 검색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딱히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라고 물었던 니체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진 시대인 셈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 또한 굉장히 대중화됐습니다. 기본적인 정의로는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하는 일을 뜻한 용어로 자아도취, 왕자병, 공주병이랑 같이 묶여서 사용되곤 하죠. 그러나 자뻑과 나르시시즘을 이렇게 섞어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한 자뻑과 나르시시즘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뻑은 꽤나 재밌는 부분이 많지만 오늘날 정신의학회에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란 이름으로 불리는 나르시시즘은 엄연한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자기애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끔찍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자뻑은 나르시시즘보다는 자기애적 성향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기애, 뜻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애착하는 일을 뜻하죠. 이런 자기애는 생명체에게 있어 굉장히 본능적인 영역인데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갖지 않는다면 생존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애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등 스스로를 가꾸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뻑과는 반대되는 지점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쟁터에 내던져진 병사를 상상해 봅시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존이란 자기애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은 헤라클레스 같은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자신은 그냥 일개 병졸에 불과하니까 날아오는 총탄, 포탄들을 조심하면서 다니고 또한 무모하게 돌격하는 일 따위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신화에 불과하니까요. 따라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독이 됩니다. 물론 과대평가에서 오는 쾌락이라는 건 분명 존재하는 것이지만 자기에서 그 경계는 현실 원칙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이런 현실 원칙을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애랑 나르시시즘을 엄밀하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극점에서는 분리됩니다. 현실에서 자기애를 만족시키려면 현실 감각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나르시시즘은 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기 욕망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은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된 나르키소스 신화를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그리스에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이 살았는데 많은 요정들의 흠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르키소스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는 도도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르키소스에게 거절당한 요정 하나가 화가 나서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나르키소스에게 저주가 내리길 빌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메시스는 무슨 저주를 내렸는가? 그건 바로 나르키소스가 샘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사랑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비친 얼굴이 자신인 건지도 모른 채 그와 사랑을 나누려고 했지만 거기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으려고 할 때마다 수면이 일그러지며 자신의 얼굴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나르키소스는 저 아름다운 존재와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만히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고서 샘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결국 굶어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담으로 나르키소스가 죽은 자리에서 돋아난 꽃이 바로 수소나라는 전설이 전해지죠. 그렇다면 이 신화에서 중요한 지점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자기한테 반한 것? 아닙니다. 나르키소스 신화에서 핵심은 단순히 자기한테 반한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는데 실패했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인식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무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능은 곧 죽음으로 직결됩니다. 쉽게 말해 자기 인식 면에서 자기애와 나르시시즘은 서로 대립되는 셈이죠. 따라서 이 시점에서 나르시시즘에 대해 던져져야 할 제대로 된 질문은 어째서 인간은 자기 인식에 실패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의식의 발견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름을 소환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학계에 보고한 것은 독일의 정신과 의사 파울 레케였지만 이 용어를 대중화시킨 건 프로이트였습니다.
1914년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 서론이나 기념비적 논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나르시시즘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논문의 결론은 나르시시즘이 유아기로의 퇴행이란 것이었습니다. 유아기를 떠올려보죠. 사실 인간의 유아는 매우 무능합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걷는 망아지와 비교해봤을 때 인간이 유아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거리며 쪽쪽 빠는 것이 전부이죠. 즉 실존적으로 무기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유아는 타자의 돌봄이 없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서는 돌봄 문화가 발달하게 됐고, 덕분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유아기 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의식주를 면밀히 신경 써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온 우주가 자기 중심적으로 도는 듯한 느낌, 프로이트는 이걸 아기 폐하라고 불렀죠. 그러나 이런 어린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을 만큼 자라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이죠. 유년기가 끝나면 인간은 거절과 냉대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년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죠. 따라서 프로이트는 바깥으로부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 완전한 관심을 받았던 유아기로의 퇴행이 벌어진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르키소스 신화를 보자면, 나르키소스는 죽음을 불사할 만큼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싶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진실을 알게 될 바에 차라리 자살을 택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을 이상화하는 나르시시즘은 역설적이게도 자괴가 아닌 자기 혐오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르시시즘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현실 원칙을 망각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긴 하겠지만, 결국 그건 진짜 자기 자신을 유아기의 안개 속으로 밀어넣어 망각한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럴수록 현실과의 괴리는 더욱 커지며, 이 거리감을 생긴 고통을 줄이기 위해 또다시 나르시시즘을 요청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혼이 안개로부터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홍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굴량입니다. 이 시간은 아무말 대잔치 코너입니다. 이 코너가 근데 무슨 코너죠? 네,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영상에 10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10분을 남은 시간을 우리가 같이 막 떠들면서 계속 쓸데없는 말을 계속 짓거리는 그런 코너라고 보고 있어요. 잠시만. 이 앞에 영상에서는 좀 설명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약간 좀 긴장감을 완화할 겸, 그 다음에 좀 편안한 이 프리토킹, 이 느낀 점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무 말 대잔치 시간입니다. 네, 아무 말 대잔치. 박수 칩시다. 왜요? 아니, 해줘야지. 뭘 해줘요? 질문을 던져줘야 제가 말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해요? 아니, 그게 말해줬지. 나르시시즘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생각했던 나르시시즘이랑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르시즘 하면은 되게 자기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르시즘 파고 들어가면은 자기 혐오인 거죠. 그렇죠. 전 자기 혐오라고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하면 당연한 게, 이 자기 혐오랑 나르시즘이라는 게 사실 현실 인식과 어긋나는 거잖아요. 나르시스트를 실제로 만나면은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있는 자기 자신은 사실은 원하지 않는 거죠. 약간 원빈이랑 비유를 들 수 있겠네요. 원빈. 내가 원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원빈이 아니고 나의 형상을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좀 불쾌한 게 이 눈이 자꾸 저를 보는 것 같아.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 골 때리네 진짜. 저는 그 나르시즘 하면서 리플리 증후군 생각했어요. 리플리 증후군 아시나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죠? 아니 그때 제가 아로를 했잖아요. 리플리 증후군. 네, 편집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대로 안 하네.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은 그 예전에 그 우리 리플리 증후군이 뭐죠? 그 계속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그 자기 거짓말을 실제로 믿고 그 거짓말을 다른 사람도 실제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 계속 지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사례 있었잖아요. 그 수능을 망쳐서 얘가 이제 스카이 대학을 못 가요. 근데
이제 그 집안에서 너무 스카이 대학 그 압박감을 심하게 받다 보니까 얘가 수능은 망쳤는데 스카이 대학교 OT를 막 계속 상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스카이 대학 입학한 거 마냥 연기를 하는 거죠. 그 와. OT 기간 동안. 와. 그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막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아마 뉴스까지 나왔던 거 기억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신문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제가 봐도 나르시즘의 약간 한 사례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런 사례 아시는 거 없나요? 다른 것도? 제가 아는 거는 없어요.